앞 시간에는 우리가 리니어 컴비네이션, 즉 1차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 그대로 이어서 된 강의가 이번 시간에 생성집합, 즉 스패닝 세트에 대한 공부가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선형결합, 즉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이쪽을 클릭하셔서 확실하게 알고 이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앞 시간에 했던 판서 내용 그대로 지우지 않고 지금 놔두었어요. 집합 라지 V가 실수 R 위에서 두 연산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이런 때 라지 S라는 집합이 V1, V2 쭉 가서 Vn이라는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자. 물론 라지 S 집합은 라지 V 집합의 부분 집합이요. 라지 V는 벡터 공간이고, 이런 때 V1, V2 쭉 가서 Vn 이들 각각의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해줘 가지고 합쳐 놓은 것을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실수 A1, A2, AN들에 대하여 각각 V1, V2, VN들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이 결과를 V1, V2 쭉 가서 Vn의 1차 결합이라고 한다겠죠. 이러한 1차 결합은 당연히 라지 V집합, 즉 벡터 공간의 원소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V1, V2, Vn들의 1차 결합에 의한 집합들도 벡터 공간을 형성을 하죠. 이것이 왜 벡터 공간을 형성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 공간에 대한 증명을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지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앞 시간에 실내로 풀어봤던 문제가 집합 R2 벡터 마이너스 3,2를 1,-2와 3,-4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시오. 그 문제에 대하여 앞 시간에 마이너스 3,2는 1,-2 그리고 3,-4에다가 각각 3을 곱해주고 4를 곱해주고 난 다음에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진다고 앞 시간에 했지요. 마찬가지로 R3 상에서 1,1,-1이라는 이 벡터도 1,0,-1, 1,0,0, 0,1,0에 의하여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그때 1차 결합에 달라붙어진 개수들은 이쪽에는 1, 이쪽에는 0, 이쪽에는 1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유사하게 3,4라는 것도 1,2, 2,4에 의하여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보면은 3,4는 이 두 개에 의한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 역시 마이너스 3,2라는 벡터를 1,-2, 3,-4, 1,5에 의한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할 적에는 그 가지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것도 앞 시간에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라지 V라는 벡터 공간이 있다. 이 라지 V라는 벡터 공간은 R2라고 합시다. 즉 2차원상의 유클리드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X축, Y축으로 구성되는 2차원 평면에서 이쪽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쪽 점을 X2, Y2라고 했을 적에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하는 벡터 있죠. 이것을 비벡터라고 했을 적에 비벡터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X2-X1 해서 X캡 플러스 Y2-Y1 해서 Y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채용심 배움터에서 벡터 해석 각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배우시고 오세요. 이것은
X캡, Y캡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벡터지요. 이러한 표시 방법은 수학 이외의 이공계통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이고, 수학에서는 벡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즉 B벡터의 X성분은 X축 좌표에다가 적어주고, B벡터의 Y성분은 Y축 좌표에다가 적어주거든요. 그렇다면 1,1에서 2,3을 향하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겠습니까? 1,1이라면 이 점이죠. 그 다음에 2,3은 2,3이기 때문에 X축으로 2, Y축으로 3이기 때문에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1,1에서 2,3을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벡터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지는데, 수식적으로는 x2 -x1 1 해놓고 x캡 플러스 y2 3 y1 1 해서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x캡 플러스 2y캡 그렇게 나타내지죠. 이번에는 3,2에서 4,4를 향하는 벡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3,2라는 것은 X축이 3, Y축이 2이기 때문에 이 점이 되어지죠. 이 점에서 4,4를 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X축이 4, Y축이 4니까 이 점이죠. 즉 여기에서 이쪽을 향하는 벡터죠. 이것이 3,2에서 4,4를 향하는 벡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은 x2 -x1 하면은 4 -3의 x캡 플러스 y2 -y1 하게 되어지면은 4 -2 y캡 이걸 계산하면은 1x캡 플러스 2y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0,0에서 1,2를 향하는 벡터를 그려보시오 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0,0은 이 원점이 되어질 것이고 1,2는 x축이 1, y축이 2이기 때문에 이 점이네. 고로 0,0에서 1,2를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x2 -x1의 x캡 플러스 y2 -y1의 y캡 이렇게 해주면은 x캡 플러스 2y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 벡터를 그려봤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개의 벡터가 전부 다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x캡 플러스 2y캡, x캡 플러스 2y캡, x캡 플러스 2y캡 그렇게 나타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에 대하여 제가 누차례 강조를 했는데, 벡터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배울 적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방향이란 것은 서로 평행하면서 같은 평행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같은 방향이라고 봐요. 즉 말해서 이 세 개의 벡터를 보면은 전부 다 평행하거든요. 왜 평행해? X축으로는 1, Y축으로는 이만큼 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벡터는 다 평행해요. 평행하면서 같은 쪽을 가리키면은 그것은 같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평행하면서 같은 쪽을 가리키니까. 그런데 크기 자체도 어때요? 이 벡터의 크기나 이 벡터의 크기나 이 벡터의 크기나 같지요. 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는 이 벡터는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 벡터는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 벡터는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냐. 그것이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인데, 수학에서는 어떻게 벡터를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평행하면서 같은 평행한 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벡터는 어떤 것을 그대로 평행이동하여도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말해서 이 벡터를 그대로 들고 이쪽 부분을 원점에다 갖다 대놓으면 이하고 정확히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벡터와 2벡터는 같다 그 말이에요. 즉 서로 평행 이동했을 적에 서로 딱 겹쳐지면은 그 벡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서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 강의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X캡이라는 것은 좌표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이 X캡이 되어지죠. Y캡은 0,1이 Y캡이 되어지죠. 왜 그래? X캡이란 것은 X축 방향으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X캡이잖아요. 이것은 X좌표는 1,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1,0가 X캡이다. 그 다음에 Y캡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것이 Y캡이 되어지죠. 이것은 X축 좌표는 0, Y축 좌표는 1이기 때문에 Y캡은 0,1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다. 이 V라는 벡터가 알파의 X캡 플러스 베타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X캡, Y캡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좌표로서 벡터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자, 알파는 그대로 적어주고 X캡 대신에 1,0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고 베타 그대로 적어주고 Y캡 대신에 0,1을 넣어주면은 이것은 물리학과나 공대 같은 데서 쓰는 표시 방법이지만은 이것은 수학과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주면은 알파, 베타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알파의 X캡 플러스 베타의 Y캡 이것을 수학적인 형식의 벡터 표시로 나타내주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S라는 어떤 집합이 있다. S라는 집합이 알파, 베타라는 좌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실수집합의 원소이다. 즉 알파와 베타는 임의의 숫자로서 그것은 실수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S집합 자체는 2차원 평면상에서 알파와 베타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들을 가리키는 집합이 되어지겠죠. 고로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다면은 이것은 2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에서의 모든 좌표점들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2D 즉 2차원이란 말이야.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또는 벡터 이렇게 얘기했죠.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그것은 2차원 평면 R2 자체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의 모든 원소들은 벡터라고 했죠. 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이 말은 임의의 점 자체가 2차원 평면의 R2 한 점 또는 한 원소이기 때문에 벡터라고 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또는 벡터는 R2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은 좌표로 나타낸다면 X, Y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때 X와 Y는 실수 R의 원소이죠. 이러한 식으로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또는 벡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R2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차원이 아니라 n차원 공간의 임의의 점 또는 벡터는 R의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로서 약속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R의 n 이러한 유클리드 공간상에서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주냐 n개의 좌표로 나타내줍니다. 즉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2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x, y 3차원에서는 x, y, z 그렇게 나타내주죠. 그런데 4차원부터서는 x, y, z 또 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즉 x, y, z 외에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4차원부터서는 좌표 표시를 x좌표는 x1, y좌표는 x2, z좌표는 x3 그리고 네 번째 좌표는 x4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에서 좌표점은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봅시다. S1이라는 집합은 X캡, Y캡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 즉 X방향의 단위 벡터, Y방향의 단위 벡터 이것을 원소로 갖고 있단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이 S1을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수학적인 표시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S1이라는 집합은 1,0라는 X캡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0,1이라는 Y캡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S1이라는 집합이 X캡과 Y캡 두 개의 벡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집합 S1은 이게 S1이야. S1의 모든 원소들의 실수상에서의 1차 결합. 실수상에서의 1차 결합이다. 그 말은 벡터에다가 숫자를 곱해줄 때 실수를 곱해준다. 그 말이죠. 1차 결합은 R2를 생성한다.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집합 S1의 모든 원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X캡, Y캡 두 개야. 이것들을 실수로 1차 결합을 시켜. 그러면은 X캡 앞에다가 알파가 달라붙을 것이고 Y캡 앞에다가 베타가 달라붙을 것이야.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실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의 X캡 플러스 베타의 Y캡 이런 식으로 X캡, Y캡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X캡과 Y캡을 사용한 1차 결합은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고로 임의의 알파, 베타 이것은 2차원 평면상에서의 하나의 점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모든 실수를 다 커버하고 있다. 즉 모든 실수가 알파와 베타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곧바로 2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의 한 점을 가리킴과 동시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 모든 점들을 다 찍으면은 전체적인 2차원 평면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X캡, Y캡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1차 결합은 그 1차 결합에 곱해지는 숫자가 실수집합 전체의 원소라고 했을 적에 X캡, Y캡에 의하여 생겨난 1차 결합은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들을 다 가리키고 있죠. 왜 그래? 여기 보세요. 알파의 X캡 플러스 베타의 Y캡은 알파, 베타야.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임의의 실수 원소라고 한다면은 이 알파, 베타가 모든 점들을 다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1 집합, 즉 X캡, Y캡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1차 결합에서 곱해지는 상수가 실수라고 했을 적에 집합 S1, 즉 X캡과 Y캡으로 구성된 집합 S1은 R2 생성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는 집합 S1이 R2를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 R2 상의 임의의 점 고로 2차원 평면상에서 임의의 점 또는 벡터죠. 왜? R2 자체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상에서 임의의 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임의의 점을 2차원 평면상의 벡터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2상의 임의의 점, 즉 벡터를 P, Q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P, Q를 S1의 원소들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즉 P, Q라는 2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을 S1 원소, S1이라는 것은 X캡, Y캡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 Q는 P의 X캡 플러스 Q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S2라는 집합이 있어. S2라는 집합은 역시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 X캡 플러스 EY캡이라는 하나의 원소하고 또
X캡이라는 또 하나의 원소, 총 2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한 벡터 상황 하에서 보세요. S2 원소들의 1차 결합은 2D 상의, 즉 2차원 상의 모든 점 R2를 생성시킬 수 있는가, 그걸 여쭤봤어. 참고로 여기서 S1이라는 집합인 X캡, Y캡은 2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들을 생성시킬 수 있었죠. 어떻게 해서 X캡과 Y캡을 1차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2차원 공간상의 점을 다 생성시킬 수 있었다. 2차원 공간은 2차원 평면을 얘기한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S2라는 원소가 이 하나의 벡터 해서 총 2개의 벡터로 구성된 S2 집합이야. 그러면 S2 집합이 2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들을 S2 집합들을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봤단 말이야. 자, 또 풀어봅시다. 2차원상의 임의의 점 PQ를 고려하자. 이 PQ를 이것들을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은 이것들은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 Q는 X캡 플러스 EY캡, 즉 이것과 X캡, 이것을 1차 결합으로 P, Q가 나타내줄 수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앞에 상수가 달라붙어야 되고 이 앞에 상수가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상수를 A1, A2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는 편의상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겠습니다. 물론 이쪽을 A1이라고 적고 이쪽을 A2라고 적어놓고 A1, A2를 구해도 상관없어.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야 아하, P, Q는 X 플러스 EY 캡과 X 캡의 선형 결합,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P, Q라는 것을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P의 X캡 플러스 Q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알파의 X캡 플러스 2알파의 Y캡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베타의 X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X캡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Y캡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X캡, X캡 앞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P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져야 되고, 또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Q라는 것은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2알파하고 같아져야 되겠다. 이 식으로부터 알파는 2분의 Q이고 알파는 2분의 Q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베타는 P-2분의 Q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P, Q는 그대로 P, Q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것 이코르 알파 해놓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인 벡터 표시로 나타내면은 X캡이란 것은 1,0 플러스 2 해놓고 Y캡이란 것은 0,1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플러스 베타 그대로 적어놓고 X캡이란 것은 1,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을 벡터 계산에 의해서 얘를 여기에다가 곱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곱해주면은 알파 가로 열고 1,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그 다음에 베타 해놓고 1,0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다시 계산을 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2알파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P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되고 Q라는 것은 2알파가 돼야 되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적어 놓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집합이 있을 적에 그 집합의 원소들로 그것보다 더 큰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시할 수 있을 적에 생성한다, 스팬, SPAN 그러한 용어를 써줍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V1, V2, Vn은 1차 결합 전체 집합을 S 해놓고 SP 이렇게 적어놨지요. 여기서 SP라는 것은 스팬의 약자예요. 스팬, SPAN.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스팬이라는 말은 생성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S1의 집합인 X캡, Y캡 이것은 1차 결합으로 시켜 놓았을 적에 R2상의 모든 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즉 이것들의 1차 결합은 R2상의 임의의 점이든지 다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한 경우에 S1은 R2를 생성한다라는 표현을 써주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여기 보세요. V1, V2, Vn 이것이 어떤 집합의 원소들이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라지 S 집합의 원소들이 V1, V2 쭉 가서 Vn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V1, V2, Vn의 1차 결합 전체 집합을 SP 해놓고 가로 열고 S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라지 S집합 즉 라지 S집합인 V1, V2, Vn 이것들에 의한 1차 결합 전체의 집합 즉 이것이 1차 결합이죠. 여기서 A1, A2, AN 이것들이 실수들인데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다 변하게 될 때 그 각각의 모든 1차 결합의 결과가 n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을 나타내지요. 여기서는 총 n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n개의 원소들에 의한 1차 결합은 n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 또는 한 벡터를 나타낸다 그 말이야. 고로 SP 해놓고 라지 S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 라지 S 대신에 그 원소들을 일일이 다 적어놔도 같은 표현이에요. 고로 V1, V2, Vn의 1차 결합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적에 S집합에 의한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 S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라지 V집합의 원소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해. 이 말뜻이 무슨 뜻인가? 이 말뜻은 집합 라지 V의 부분 집합으로서 라지 S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라지 S는 분명히 집합 라지 V의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라지 V는 벡터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겠어. 그럴 적에 집합 라지 S 원소인 V1, V2, Vn에 의하여 1차 결합으로 된 벡터가 라지 V의 모든 점들, 모든 벡터들을 다 생성시켜낼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라지 S집합의 1차 결합 전체 집합 즉 SP 라지 S가 라지 V의 원소들을 다 생성해낼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적에 집합 라지 S를 라지 V를 생성, 즉 스팬하는 집합 라지 S 이렇게도 얘기해 주고 또는 라지 S는 이 라지 S야. 라지 S는 라지 V의 생성 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 이때 이 생성 집합을 스패닝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또 라지 V는 라지 S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렇게도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쉽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 문제 한번 볼까요? X캡, Y캡 두 개의 벡터를 원소로 갖고 있죠. S1 집합이. 그러면은 이 S1 집합은 R2 공간을 생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R2 공간이라면은 X축, Y축 이렇게 된 2차원 평면이죠. X캡이란 것은 이쪽에서 크기가 1인 이것이 X캡이 되어지고 Y캡이란 것은 이쪽으로 크기가 1인 벡터가 Y캡이잖아요. 그러면은 임의의 2차원 공간상의 벡터들을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가장 좋은 예로 이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든다면은 이 벡터를 한번 봅시다. 이 벡터를 Z벡터라고 해 봅시다. 이 Z벡터라는 것은 X캡을 여기서 요만큼 늘리고 Y캡을 여기서 요만큼 늘려가지고 이것과 이것 두 개를 서로 벡터 합을 해주면은
이 Z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Z벡터가 설사 이렇게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X캡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 늘리고 Y캡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요만큼 늘리고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X캡과 Y캡 두 가지 벡터만 갖고 있다면은 2차원 공간상 어떠한 벡터라고 할지라도 X캡과 Y캡 두 벡터의 1차 결합, 즉 벡터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벡터는 X캡 플러스 2Y캡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X캡은 이것이고 2Y캡은 요쯤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2 같은 경우는 X캡이기 때문에 이것이 V2가 되어지죠. 이것은 V1이야. 그렇다면은 임의의 벡터 있죠. 아무런 벡터라도 V1과 V2를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봅시다. 이 말은 V1 벡터와 V2 벡터를 1차 결합해 준다는 얘기죠. 앞에다가 적정한 실수를 곱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벡터를 한번 만들어낸다고 해봅시다. 즉 말해서 이것을 적당히 늘리고 이것을 적당히 늘려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문제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합으로 적당하게 표시를 해줘 봅시다. 다만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는 적당하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죠. 왜 그래? 1차 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어떠한 원소가 있다면 그 앞에다가 적절한 실수를 곱한 것이잖아요. 다만 그 적절한 실수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실수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를 요만큼 좀 늘리고 또 V2 벡터가 여기서 요만큼 되도록 V2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V1이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도록 V1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해주면은 늘어난 V1과 V2 벡터를 합쳐주면은 내가 만들고자 했던 이 벡터를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S3라는 집합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X캡이라는 벡터가 하나 있고 또 이 X캡이라는 벡터가 하나 있어. 이 S3 집합의 두 개의 벡터를 사용을 해서 2차원상의 임의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내죠. 왜 그런가 봅시다. 자, S3 벡터는 하나는 X캡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된다고 합시다. 또 하나는 EX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서 요만큼 되어지겠죠. 두 배. 이놈과 이놈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임의의 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얘와 얘를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벡터 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얘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자, 스팬 X캡, EX캡 이것은 R2가 생성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지요. 즉 X캡과 EX캡 이 두 개만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100%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X축 방향으로 있는 벡터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선형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문제 한번 내볼게요. S4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은 X캡, Y캡, Z캡 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를 원소로 가지는 S4 집합은 R3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X캡, Y캡, Z캡만 있다면은
R3 공간상에서 어떠한 벡터도 이것들을 선형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스팬 S4 이렇게 이코르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자 스팬 S1 집합 이것은 R2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S1 대신에 뭘 적어줘도 돼? X캡, Y캡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S5라는 집합이 있다. 그런데 이 S5라는 집합은 X캡과 Y캡 둘밖에 없다. 이걸로 3차원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생성시킬 수 있어 없어? XY 평면상의 벡터는 생성시킬 수 있지만 XY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벡터는 이 두 개만을 사용을 해서 3차원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자 R3하고 스팬 S5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이러한 상태에서 스팬 S5 즉 X캡과 Y캡을 아무리 1차 결합시켜도 3차원 공간상에서 XY 평면에 있지 않는 벡터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코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